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제가 지금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오늘 저희 회사 대표님 생신이셔가지고 대표님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직원분이 이제 막 케이크 사와서 촛불 붙이고 케이크를 커팅하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호다닥 나가가지고 짝짝짝 하고 이 컵에다가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아왔습니다. 한 조각이 너무 작아요. 너무 맛있는데? 이 맛을 봐버렸어. 어떡하면 좋지? 요새 나름 다이어트 하겠다고 저녁도 진짜 조금씩 먹고 웬만하면 군것질도 안 하고 점심도 항상 그 제가 주문해놨던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밤에 또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달달한 과자 이런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밤에 필라테스 끝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과자 먹고 싶으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가서 과자를 사오셨어요. 근데 그걸 진짜 먹고 싶은 그 마음을 꾹 참아내고 내가 1시간 동안 필라테스로 열심히 불태우고 온 그 칼로리를 저 과자 하나로 채워버릴 순 없다 싶어서 꾹 참고 안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케이크를 먹어버렸네요. 근데 뭔가 밤에 또 먹는 거랑 낮에 먹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또 그리고 이런 좀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저도 달달한 거, 초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코 케이크를 사오셨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의 주제가 먹방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러다 종이까지 먹을 기세요? 그거 아시죠? 원래 어떤 분이 한혜진 씨였나? 모델 한혜진 씨? 누가 다이어트 그런 명언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명언 중에 하나가 그 한혜진 씨가 한 말이었나 그러는데, 뭐 옥주현 씨였나? 먹어봤자 이미 다 아는 맛이다. 라고 하셨다는데, 아는 맛이라서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껄껄껄. 저 케이크 먹었어요. 케이크 다 먹었어요. 너무 조그매요. 이 컵 안에 가득 들어있어도 한입거리로 해치울까 말까일 텐데 지금 벌써 다 먹어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엄청 달달한 거 먹고 싶다. 슬프네요. 요새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뭐라 그러지?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더 뭔가 가끔씩 미친 듯이 초콜릿 이런 게 땡기고 그래도 꾹 참아내고 그러다가 한 번씩 폭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거를 맛을 보니까 굉장하네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먹고 싶다. 저기에 저희 PD님 드시라고 과장님 드시라고 지금 케이크 한 컵이 더 남아있는데 제가 먹어버리면 과장님 화내시겠죠? 아련.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먹방은 아니고요, 오늘. 오늘은, 제목을 일단, 나를 증명해야 할 땐 나의 데이터 공유하기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이번에, 일단 난 PPT 요정이니까, PDF로 뽑아온다는 거를 또, 아직도 습관이 안 됐나 봐요. PDF로 한동안 잘 해오다가 이게 몇 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어. PDF가 아니라 PPT로 해와가지고 이게 제한된 글꼴 뭐시기 막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쇼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십시다. 일단은 모니의 공유하기. 이번에 저희가 새로 오픈한 기능 이름이 바로 공유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제목으로 나의 데이터 공유하기라고 써놨잖아요. 여하. 아니라고, 영하예요, 영하. 나도 지금 또 여하라고 할 뻔했네. 영하. 박공구공구님,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바쁘신가요? 바쁘시겠죠. 늘 바쁘시겠죠, 뭐. 그래도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에요, 여러분.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 이게 진짜 저 지난주는 라방 하면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지난주는. 원래는 전 화요일이 항상, 와, 왜 아직도 화요일이지? 약간 이러는 사람인데, 지난주는 화요일, 수요일도 막 정신없이 후딱후딱 지나가고 그래서, 뭐지?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랬는데, 와, 이번 주가 진짜 거북이처럼 시간이 거북.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져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가 일단 연휴라서 쉴 생각에, 다음 주면 월요일, 화요일만 출근을 하면은 수요일부터는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때 진짜 그나마 이제 목요일이 돼서 목요일부터는 저는 이렇게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목요일부터는 빨리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목요일이 되기까지 정말 그랬어요. 네, 그거 과장님 거예요. 저 해요? 저 먹어도 돼요? 여러분 득템. 과장님이 케이크를 절 주셨어요. 안 드셔도 돼요. 이거 맛있는데. 왜 그러시지? 건강 챙기시나? 간이 좋은데 당뇨까지 좀 그렇죠. 간 건강에 당뇨까지 올 순 없지. 역시 맛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혹시 방송으로 보신 건가요? 아, 보셔서 주신 건가? 네. 맛있다. 여러분, 달달한 게 저희의 정신건강에 좋지만요. 너무 과다한 당 섭취는 제가 항상 헬스 콘텐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지 않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뇨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단 거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진다고 했고 혈압도 오르나?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아마 제가 그때 혈압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그런 거가 많아가지고 혈액이 깨끗한 피여야 이렇게 맑게 잘 흐르는데 약간 꾸덕 혈액이 약간 끈적끈적해지는 뭐 그런 게 생겨서 이게 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게 맞던가? 저희가 막 그런 시냇물 이런 거 생각해봐도 맑은 물이면 이렇게 콸콸콸콸 졸졸졸졸 잘 흐르지만 뭔가 이렇게 수지로 오염되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미끄덩미끄덩해지고 물이 그러면은 얘네가 그렇게 예쁘게 잘 안 흐르잖아요, 원활하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저희 피도. 그런 얘기 하면서 한 입 크게 먹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모니에 공유하기. 이게 이번에 새롭게 오픈된 기능이다. 그래서 방 제목으로 나의 데이터 공유하기라고 써놓은 것이다. 밑에 제가 해시태그처럼 써놨어요. 신규 기능, 마이 데이터, 샵,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 이거는 사실 저는 되게 익숙한 말이긴 해요. 맨 마지막에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이라고 하기도 좀 이제 시간이 흐르기는 흘렀다. 저희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부서별로 이제 막 PPT 자료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홍보팀에서 저희가
약간 컨셉으로 잡았던 게 바로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라는 거였어. 은지님 안녕하세요. 하이. 새로운 분이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한 입씩 먹어볼까? 영성님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한 입 더 먹어볼까? 점심 식사 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먹었고요. 지금 간식으로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케이크 이런 거는 누가 만들었나 몰라 진짜. 뭔가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치킨 만든 사람도 상 줘야 되고 떡볶이 만든 사람도 상 줘야 되고 이런 케이크, 빵 이런 거 만든 사람도 상 줘야 돼. 제 친구가 원래는 그 아이폰 수리기사였어요. 애플 그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돌연 그만두더니 요새 잘 지내냐 뭐하고 지내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빵 굽는 학원을 다닌다고 빵 만드는 파티셰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칭찬해 줬어요. 나에게 평생 맛있는 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파티셰까지 되는구나. 와, are you okay? 과장님 코로나? 아니겠죠? 그럼 저도 큰일 나요. 저희는 운명 공동체예요. 왜요? 아, 제가 너무 잘 돌아다녀서요? 저는 그렇네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코로나 조심하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한 워라밸 요정이기 때문에 일 끝나고 필라테스도 가고 막 춤 레슨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절 걱정하시나 봐요.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져올까봐. 괜찮아요. 다 칼같이 다 체온도 측정하고 이렇게 손 소독제도 하고 마스크 하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의도에서 또 LG 트윈타워인가 뭔가 거기가 또 실검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저희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밥을 먹으러 온다거나 그러면서 여의도역 쪽으로 좀 오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도 여의도역을 가지 말아야지. 예? 그쵸? 근데 역을 어떻게 안 가죠? 이게 밥 먹으러 나가는 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출퇴근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곳인데 그 우측하나. LG 트윈타워는 그 해당 층만 또 방역하고 폐쇄하고 그랬다는 걸로 들었는데 아, 참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큰일입니다. 어쨌든 자꾸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니 하여튼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라는 것이 저희의 그 워크숍 때 홍보팀의 컨셉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냐. 원래는 그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뭐 그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약간 차용을 해와서 몬이라는 앱 자체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한 곳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니에 대해서 널리 전파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You know?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고 붙였습니다. 그때는 막 이렇게 그 홍익 인간에서 따와가지고 막 한자까지 바꿔가면서 홍익 자신 막 이렇게 해놓고서 그게 벌써 언제지? 한참 지났네. 시간이 참 빨라요, 여러분. 너무 빠릅니다. 9월도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다 가는 거죠. 그럼 10월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10, 11, 12 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저는 따라라 계란 판이 드디어 되는 달걀 한 판을 채우게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저에게 달걀 한 판씩 선물? 아 슬픕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예전의 30대와 또 요즘 같은 때 30대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시대가 변함으로써
뭔가 다들 이제 젊게 살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30대가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30대의 느낌이 아니죠. 요즘은 뭐 40대도 막 한창이다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30대는 뭘 더 하면서 열심히 살아볼까? 이제 같은 30대. 그렇죠. 저와 과장님이 이제 같은 그 약간 동년배라고 할 수 있을 어디 가서는 막 같은 그 나이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썩 유쾌하지 않은걸?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유하기에 모니 기능이 오픈이 되었다. 모니에 또 패밀리 콘텐츠에 들어가면은 저희 가족,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의 나이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되면은 제가 거길 들어갔을 때 새로운 숫자로 바뀌어 있겠죠. 모든 나이들이. 슬프다. 그래서 짜잔 그 다음 거 짝짝짝짝짝 모니의 신규 기능이 오픈됐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귀엽게 가져왔는데 제가 바보같이 이거를 제한된 글꼴 제거하기로 해서 할 걸 그랬나봐. 슬라이드 쇼로 보면은 얘네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착착착착착착 이러면서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멈춰있네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 신규 기능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험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이 공유하기 기능이 왜 중요한가? 그냥 내 정보들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다 아니에요?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예로 들자면은 은행에 갔을 때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은행에 갔어요. 근데 대출 받으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십니다. 이런 기관에 가서 이거를 발급해 오시면 저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대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런 기관들에서 막 나에 대한 서류들을 막 다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지인들이랑 같이 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상용화가 되면은 내가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막 뭉탱이로 여기저기에서 서류를 떼오지 않아도 모니 하나로 나에 대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셈이죠. 나의 정보들을. 이 공유하기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서류 제출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 세상.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런 엄청 큰 목표를 가지고 생겨난 기능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 모니에서 나의 모든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모니에는 제가 이런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기 콘텐츠에서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제는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우고 있죠. 8개의 콘텐츠가 있다. 드라이브, 신용, 커리어, 헬스, 초이스, 패밀리, 타운, 복지 자금까지. 이거 보세요. 랩하는 것처럼 8개가 술술술 나와요. 저한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을 정도로 모니에는 이렇게 참 다채로운 8가지의 콘텐츠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들 이용해 보셨겠죠? 저희가 이런 것들 마구마구 이용해 보시라고 모니의 로또 이벤트까지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8개의 콘텐츠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냥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죠. 일단 드라이브 콘텐츠에 들어갔을 때는 내 운전관리 탭이 있어요. 운전관리 탭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제 소유의 자차가 없어서 거기에 표시가 되지 않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 차에 관련된 그 정보들이 뜹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내 차에 관련된 정보들이 어떻게 뜨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뜨나요, 거기? 모니 화면이랑 똑같이요? 그것이 무엇이죠? 뭐가 나와요? 차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 차에 대한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닌 기간이 나오는 건가요?
아, 그냥 그게 그 중고차 거기 그걸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차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 드라이브 콘텐츠에서 차량 번호 검색 기능이 있죠? 저희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 번호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세요. 궁금하신 차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시면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자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화면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주행 거리별로 이제 막 평균 시세 나오고 약간 이제 내 차량을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타고 팔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나 봐요. 사고 이력 이런 것도 나오니까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차량을 지난번에 이제 모니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이제 여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접했을 때 차량 번호 검색 기능이 있다고 하기에 또 제일 처음 해볼 수 있는 건 저희 집 차잖아요. 해봤죠. 사고 이력을 봤죠. 다채롭더라고요. 근데 그 다채로운 게 다 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찔렸어요. 너무 내 차, 우리 집 차 너무 미안하다. 이런 레드 라이트를 띄게 해줘서 미안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저도 사고가 날 때는 한 번 한 번씩 그냥 조금씩의 접촉사고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몰랐는데 한 번에 모아놓고 나니까 좀 치명적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중고차 시장에 만약에 내놓았을 때 이 모니가 정말 상용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니를 통해서 사고 이력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 차를 겉모습만 보고 멀쩡하네 이 차 한번 검색해볼까 해서 했는데 사고 이력이 그렇게 다채로우면 저 같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사고 이력이 많으면 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도 미안하다 내 차. 내 차 아니고 우리 집 차 미안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 차의 몸값을 너무 뚝뚝 떨어뜨려 놓은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의 드라이브 콘텐츠를 통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별 평균 시세와 그리고 출시 가격은 또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 말고 진짜 중고차를 사려고 내가 봐온 매물, 내가 눈여겨보는 매물을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차량의 원래 실소유주 명을 알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또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실소유주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 넣으면 노로롱 하고 뜹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몇 번씩 뭐 이렇게 그냥 타인을 검색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저는 제가 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살려고 알아보고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원부에 예, 예를 들어서 차가 예,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예, 원부에 등록지가 지방으로 되니까 예. 허위명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마이크를 저기다가도 하나 가져다 놓을 걸 그랬어요? 전문가를 모셔놓은 것 같은 이런? 만약에 내가 알아본 매물이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뭔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봤다고 치고, 근데 그게 차가 뭐 서울에 있다고 했어. 근데 그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대전, 막 이런 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자동차 등록 원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그냥 여기 모니 화면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여기다가 띄워놓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그 모니에서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써놔가지고 이따가 그러면은 모니 화면을 같이 보면서 오늘은 좀 모니에 대해서 하루 종일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서류를 뗄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모니에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고 이제는 그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공유하기 기능까지 생겨났으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서류를 떼서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3자에게 마이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다. 짝짝짝 여기 밑에 써놨죠.
그래서 저희 모니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아주 선두주자가 될 예정입니다. 예. 공유하기, 체험하기, 이제 저와 함께 모니 화면을 통해서 공유하기를 함께 체험을 해볼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 이젠 일일이 서류 떼지 마세요. 모니가 있잖아요. 당신의 편리한 생활에 모니가 함께합니다. 공익광고 같죠? 두둔. PPT에 이렇게 써놨어요. 야하. 뒤에 BGM 깔려야 될 것 같고. 금연하십시오. 파이팅! 자, 그래서 PPT는 이렇게 그냥 저희의 오프닝 차원으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온 거여가지고 굳이 PDF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오늘은. 모니를 이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공유하기 기능 그 탭을 켜놓기는 했는데 일단 모니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얼굴을 두둥 띄워놓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브 콘텐츠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자동차 탭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드라이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일단 들어가면 와 이렇게 운전관리, 차량 조회, 차량 추천 세 가지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관리에 들어가면 내 면허를 보면 저는 제 소유의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녔어도 장롱면허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번에 과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은 다 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험사에 뭐 그걸 인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안 뜨게 될 수도 있대요. 그 경력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 운전 경력?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내 소유의 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운전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 경력이 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뭐 굳이 전 오히려 지금까지 안 돼 있었던 게 다행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운전 습관 알아보기 지금 바로 확인하기 이거를 눌러보면 공인인증을 확인해야 되네? 이거를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아마 근데 저는 뭐가 아무것도 안 뜰 텐데 저 일단 이렇게 가려볼게요. 로그인 해야 되니까. 따라라. 빨리 케이크 한 조각 더 먹어야 되는데 안 했니? 근데 케이크 이거 한번 맛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 오늘의 케이크는 출처가 투썸이었습니다. 투썸이 케이크는 참 맛있어요, 그죠? 약간 디저트류 이런 게 맛있는 것 같아요, 투썸.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나의 운전 습관 확인하기 거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운전 기간 없음. 원장님은 운전 경력이 없으시군요. 운전면허증을 장롱에만 두기에는 아까워요. 그렇죠. 아깝죠.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는 어렸을 때, 이제 20대 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면허를 땄거든요. 딱 진짜 졸업하고 나서였나? 뭐 그랬었는데, 좀 일찍 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같이 술집을 가면은 신분증 주세요 이럴 때 운전면허증을 딱 내미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술집 가서 면허증 내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면허 따가지고는 이제 신명나게 면허증을 여기저기 내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저는 민증은 진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그거 면허증 생겼을 때부터 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해서 주민등록증은 어딘가에 뭐 어디 굴러다니고 있겠죠? 저의 방 안 서랍 어딘가에. 그래서 면허증은 지금 이렇게 운전 기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길이 없지만 저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운전면허 정보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뭐 면허 번호, 주민번호, 그리고 이종 보통 언제 땄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2026년이 되면은 이제 다시 갱신을 해야 해요. 아직 한참 남았죠? 확인. 그 운전 경력서 조회를 눌러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종보통이라고 뜨고 교통사고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법규 위반이 있는지 그 와중에 법규 위반은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뒤로 가기. 저렇게 법규 위반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치부를 드러내줍니다. 저런 거 보고 또 한 번 다짐을 해야겠죠. 아, 맞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법규 위반 한 번 있기는 했는데, 뭐 벌점 이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소정의, 소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벌금. 이었는데, 이제 벌점이 있으신 분들은 벌점까지도 다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내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사이에 벌점이 이렇게나 쌓였구나. 근데 진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뭔가 이렇게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셔야겠죠. 그리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였나요, 이름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디 경찰청에 들어가가지고 신청하는 건가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뭐 그런 비슷한 이게 꼭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신청을 하시면 내가 이제 사고 이력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잘 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마일리지처럼 포인트 이런 게 쌓인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어쩌다가 뭐 접촉사고가 났어. 뭔가 이렇게 막 벌점이 생겨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걸로 퉁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이제 자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거 굉장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꿀이잖아요. 꿀 혜택.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용 과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용 과장님 말씀처럼 뭐 택시 운전사 분이라던가 평소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택시 운전자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좀 벌점을 먹게 된다던가 갑자기 뭔가 운행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근데 뭔가 마일리지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면은 그래도 그런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손바닥이 간지럽죠? 어떻게 하면 손바닥이 간지러운 거지? 왜 간지럽죠? 뭐야? 간지러워. 자동차 탭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관리에서는 나에 대한, 내 면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차량 조회를 들어가시면 차량 조회가 아까 그거예요. 차량 번호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막 최근 조회한 차량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내가 어떤 차량들 조회했었는지. 저희는 이제 그거죠. 정기 콘텐츠로도 그렇고, 막 라이브 방송으로도 그렇고, 한 번씩 뭐 차량에 대해서 이거 많이 보여드렸었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한 차량이 지금 쌓였어요. 이 중에 그럼 하나만 눌러볼까요? XC60. 저희도 이거 그때 중고차 매물 뭐 이런 걸로 찾아보는 거였었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차량 번호를 알아서 검색을 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출시 가격이 얼마인지, 평균 시세 얼마인지, 연식 나오고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주행거리별 평균 시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균 시세가 여기에 6,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세가
2만 이하의 주행거리일 때 그 정도의 평균 시세라고 해요. 4만 이하일 때는 조금씩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차가 그만큼 더 열일을 했으니까. 6만 이하일 때 좀 더 내려가고 8만 이하 막 이렇게 20만 이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중고차 매물로 나와 있는 차량들도 워낙 신차 같은 중고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 집 차처럼 막 10년 타고 나가지고 차를 바꿀 때 내놓은 매물 이런 거 아닌 이상 주행거리가 정말 2만 이하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중고차로도 정말 신차 같은 중고차를 잘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굳이 뭐 내가 막 엄청난 삐까뻔쩍한 새 차 이런 데 욕심이 있는 거 아니라면 중고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좋은 신차 같은 중고차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 먹었어요. 한입거린 직원. 전 진짜 집에서 빵도 구울 줄 알고 그랬으면은 전 진짜 굴러다녔을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 먹었을까? 너무 맛있지 않나요? 빵이라는 건.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빵이랑 떡을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던데. 칼로리에 집약체여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은 빵이나 뭐 그런 건 잘 안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한번 맛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되게 칼로리 높은 거 아시죠? 근데 얼마 전도 아니야, 어제였나? 저희 직원이 지난번에 이제 밑에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 한다고 해가지고 사다 놓은 찰 옥수수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남겨놨던 거 드신다고. 드시다가, 지영님 한 입 드세요. 이래가지고 한 입 먹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대?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여름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절대 내 손으로 집지 않을 그런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찰 옥수수. 뭔가, 뭔가 어르신분들이 기부실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찰 옥수수. 와, 근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따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하나씩 사먹을까? 그래, 요 밑에서 자꾸 2 플러스 1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쟁여놓고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맛있죠? 찰 옥수수. 저 그거 진짜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약간 붕어 싸만코 같은 느낌? 그냥 그 껍데기 모나코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안에 이렇게 맛있게. 자,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주행거리를 평균 시세를 딱 확인을 했다 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차량에 대한 사고 이력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아픈 그런 칸이 나옵니다. 사고 이력. 중고차를 사려고 할 때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곳이지만 내 차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 아파질 수 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하얗게 0건 0건 요런 차를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 때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가 와 컬러풀하다 빨간색으로 막 몇 건 몇 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차량은 아무래도 좀 약간의 많은 튜닝을 거치고 이렇게 자꾸 뜯어 고쳐지고 막 그런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사고 이력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 차로 뭐 할부 상품 찾기 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정보 옆에 대출 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진짜 알아보는 이 매물이 뭔가 마음에 들었어. 사고 이력도 없고 평균 시세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좋았어. 근데 이 차 살려면은 나 뭔가 좀 대출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칸입니다. 대출 상품 뭐 이거는 알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차량 조회 탭에서는 그렇게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옆에 있는 차량 추천. 차량 추천으로 들어가시면 나에게 꼭 맞는 소울카 찾기라고 해서 저희가 소울카 기능을 탑재를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추천받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정보들이 이제 여기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차량을 한 이렇게 3개 정도. 메인 하나, 다른 조건의 추천차 한 2개 정도. 여기에 이제 막 나의 소득을 고려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제가 뭔가 황급히 뭔가 내렸는데. 어쨌든 그런 다 차량 추천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가려놓기는 했지만 저에 대한 정보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가지고 살짝 가려놓기는 했지만 위에서 나에 대한 정보가 뭔가 틀렸는데? 라고 보이시면은 설정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나에 대한 차량을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탭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운전 면허 경력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야 될 때 운전관리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테고 그냥 내가 이제 뭔가를 차를 사고 싶어서 중고차 사고 싶어서 알아보고 싶을 때는 나머지 2개 탭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운전관리 이런 기능들이 이제 우리의 공유하기의 순 기능을 통해서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나의 면허, 경력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서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운전관리 이렇게 딱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이렇게 문의에 나오는데요. 이따가 공유하기 탭을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자동차 봤으니까 신용관리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신용관리 탭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저의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가 절 반겨줍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2등급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지, 얘가? 아니, 나는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왜 떨어졌냔 말이야. 대출을 안 받아서 그런가? 받읍시다. 예. 그걸 위해서. 그러다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되면 어떡해요? 그건 누가 책임져 주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2등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값을 계속 줄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도 줄인 거기는 하지만 아직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가 나아지지는 않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3개월 정도는 노력을 해봐야지, 그지? 올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현재 몇 등급이다, 그 앞에 있는 등급까지 몇 점 남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신 조회 내역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의 이런 신용 정보를 열람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다 카드를 개설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내 신용 이거를 정보를 열람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고 변동 내역도 있어요. 변동 내역은 이제 내가 다른 카드들을 언제 새롭게 발급받았는지 해지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회 내역에서 우리 카드에서 내 거 열람을 했었다라고 떴었잖아요. 카드 개설을 위해서.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카드는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해지했다라고 변동 내역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정기 콘텐츠, 제가 카드 추천해드리는 정기 콘텐츠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쿠키 영상에 제가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삼성카드 새롭게 발급받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카드 이용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뜨고 대출 받은 거 저는 없어서 없음, 다른 것만 없음. 그러니까 나는 보증도 안 섰고 연체된 것도 없고 대출도 없는데 왜 떨어지냐 말이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언제 대비 변동 없음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으니까 얘를 눌러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짜잔! 나의 신용 평점이 10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몇 등급이고 상위 몇 %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20대 여성의 평균보다 제가 높기는 높아요. 그렇지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높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점점 평균으로 수렴해가고 있는 이 모습. 어쩔 수 없는 그냥 평균인가 봐요, 저도. 여기 이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평점 내역 3월부터 보이시죠? 저 원래 907점이었어요. 지금 거의 60점 가까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907점이었다가 895점으로 내려왔었다가 다시 907점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다시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떨어졌어. 엄마. 우와. 제가 이제 언제 대출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대출 받을 때 신용 평점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낮아지고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와, 3등급이라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변동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저처럼 이렇게 울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우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비슷한 또래의 등급이라고 제가 아직 평균보다 34점이 높긴 하지만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뭐 100점 높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용 평점 변동 막 여기 밑에 2020년 7월보다 2020년 8월 신용 평점이 874점에서 841점으로 33점 하락하였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빨간색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탭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옆에 카드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탭을 눌러보시면 말이죠. 이제 내가 얼마나 카드 값을 썼는지 적나라하게 또 알려줍니다. 여기가 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여기는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제가. 아, 이게 문제인가? 자, 8월 카드 이용 금액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의 이용 금액이 20대 여성의 평균 이용 금액보다 52만 8천 원 더 많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디다 이렇게 썼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썼는지. 아, 지난달에 돈이 나갈 곳이 뭐가 있었지? 이게 이래서 진짜 가계부를 써야 되려나 봐요. 어디다가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그때마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썼을 텐데 이게 모아놓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평균보다 이렇게 많이 써놓고 왜 실용평점 떨어지냐고 울상인 거는 좀 양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카드값을 제가 이제 3개월 정도는 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한 게 카드값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놓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6월에 이것도 이제 내가 써온 그 금액 와 진짜 예전이랑 너무 다르긴 하네요. 제 씀씀이가 좀 커졌나 봐요. 카드 사용 내역이 이렇게 눈으로 확 들어오게 막대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3월, 4월, 5월에는 뭐 4월에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도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 했다가 6월에 거의 2배로 치솟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모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온 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예전에 받아야 할 돈이 이때 들어와가지고 약간 꽁돈이 생긴 느낌이라 요럴 때 아니면 언제 써보겠냐고 생각해서 저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맘먹고 뭔가를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치솟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다시 좀 떨어졌는데 뭐 했었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카드값을 갑자기 많이 썼을 때 저의 이 논리로라면 평균보다 지금 너무 카드값을 많이 쓰고 있어서 평균 점수가 신용 평점이 떨어졌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 논리가 어긋나는 게 이렇게 카드값을 갑자기 많이 썼을 때 제 신용 점수가 다시 올라갔었어요. 근데 카드값을 오히려 줄이고 나서 지금 신용 평점이 다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 속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렵단 말이야. 이런 신용 평점에 대한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런 신용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렇다. 아, 그리고 지난달에 돈을 많이 쓴 게 제가 여행을 갔다 왔군요. 제가 또 여름 휴가라고 또 제주도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내가 어떤 카드들을 쓰고 있는지 나옵니다. 이때는 삼성카드를 발급을 받아놨지만 이게 그 직전 월의 카드 사용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때는 0원. 이제 다음 달부터 뜰 거예요. 원래는 이 신한카드를 주로 쓰고 있고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를 부수적으로 쓰고 이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교통카드로 쓰고 있었던 카드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삼성카드를 발급을 받으면서 얘도 이제 안 쓰고 다 삼성카드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얘로 그리고 신용카드도 얘로 그래서 체크카드만 이제 신한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아마 삼성카드로 다 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싹 정리가 돼서 뭔가 좀 두 개로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다음 달에 제가 모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시 언급을 하자면 제가 또 그 카드 추천한 그 정기 콘텐츠 그 영상을 보시면요. 얘가 문제의 카드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영상에서 이 아이가 나를 호갱으로 이끌었던 그 문제의 카드다. 그래서 이 카드와 졸업을 안녕할 것이다. 라고 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신용카드 추천 영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카드 추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뭐 대출, 연체, 보증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굳이 보지 않겠어요. 저는 어차피 들어가봤자 다 없음이니까. 그래서 신용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8개 콘텐츠 중에 이제 2개 본 건데 목이 아파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앱 하나에 정말 나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전체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공유할 때는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 요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이었어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극적.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랑 신용이 항상 내용이 제일 많고, 이제는 얘네처럼 많지 않으니까요. 얘네가 거의 주된 그런 거지. 자동차와 신용. 이제 나머지는 약간 막 스킵하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커리어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의 소득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네, 이미 가려놨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여기 전체 메뉴를 보시면 저희가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놓고 있어요. 자동차, 신용,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상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밑에 크게 3가지의 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3가지, 신용에서는 2가지, 뭐 대출 계산기 이거는 뭐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해보시고 일상에서 이렇게 많은 나머지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커리어,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커리어. 커리어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나의 소득,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오고요. 지금의 소득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연 단위로 나의 연봉이 어느 정도였는지, 연소득이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증가하는 그래프다라고 하면 내가 점점 돈을 잘 벌어오고 있었군. 하락한다면 잠깐 울고 오세요. 그리고 유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소득도 확인할 수 있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재직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재직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업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 연봉, 뭐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이전 재직 회사라고 또 나와요. 거기를 눌러보시면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말고 그 전에 거쳐온 곳들을 다 보여줍니다.
입사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고 경력이 총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입사일, 퇴사일이 4대 보험 적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냥 인턴이었어. 아니면 계약직이어서 4대 보험 적용이 안 됐었어. 그 경력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력과 거기에 표시되는 총 경력 그 일수? 뭐 하여튼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저와 매주 금요일마다 너무 진짜 그냥 지겨울 정도로 보셨을 거예요. 헬스야 들어가 주겠니? 헬스? 왜 안 올래요? 저기요, 똑똑똑. 저기요. 안 눌리네. 왜 안 눌리지? 다시 전체. 뭐죠? 뚜라란. 와, 이제 세계 콘텐츠 얘기했는데 3시 10분이구나. 근데 뭐 저희의 공유하기 기능을 얘기를 하기까지는 이 콘텐츠의 내용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 공유하기라는 건 정말 이제 이렇게 공유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나의 모든 정보들을 제3자에게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else. 들어가지지 않아. 헬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안 되네. 왜 안 눌리지? 이게 지금 저희가 테스트 폰을 갖다 놓고 쓰는 거라서 아마 개인 핸드폰으로 다 뭐야. 알아서 후에 혼자 눌리고 난리야. 갑자기 눌렸어. 얘가 지금 반응이 느리네요. 얘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빠릿빠릿하게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헬스에 들어가시면 검진 내역과 진료 내역으로 나뉩니다. 검진 내역에서는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죠. 내가 받아왔던 건강검진 결과들을 나타내줍니다. 저는 이렇게 참 잘했어요 같은 그런 도장이 찍혀 있어요. Good health. 따봉. 건강검진 결과 모두 정상이네요. 관리를 아주 잘하셨군요. 이러고 여기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도장 따위 없다. 의심 몇 건, 위험 몇 건 이렇게 막 컬러풀하게 떠요. 아주 그냥 신호등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메인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고 여기 밑에 건강검진 자세히 보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세부적인 건강검진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너무 익숙한 화면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와 함께 보고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2018년에 제일 최근에 받았던 게 2018년 건강검진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 건강 그래프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는 2018년에 받았던 건강검진이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만 표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2번, 3번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혀가지고 또 여기도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내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지 들쭉날쭉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그래프로 보기 쉽겠죠? 시각, 청각 검사, 고혈압 검사, 심장질환, 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간장질환 이런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내가 종이로 받았던 그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내 핸드폰에 아주 예쁘게 알기 쉽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들 다 버리셨잖아요. 아니면 어디 장롱 속에 이렇게 캐캐 묵은 종이로 색 발해가면서 없어져가는 그 건강검진 결과 종이 이제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모니에서 헬스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내역. 진료 내역은 무엇이냐? 얘는 내가 갔던 병원, 약국, 걔네의 기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1년간 사용한 진료 금액, 뭐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공단 부담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요. 진료 정보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내가 어떤 병원 갔었는지, 어떤 약국을 갔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 갔었는지, 언제 어느 약국에 갔었는지 그 기록이 필요하다. 이걸 어딘가에서 증명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모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 유용한 어플이에요. 왜 안 써? 빨리 써. 자, 그 다음에 헬스 콘텐츠까지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그 다음 거 여기 뭐가 나와요? 느려. 이게 컴퓨터랑 연결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네요. 커리어 헬스 받고 드라이브는 아까 그거예요. 아까 운전관리랑 막 그런 거 나와 있던 것처럼 드라이브 콘텐츠에는 자동차 관련된 거 나오고 있고 복지자금. 복지자금은 또 제가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하루 통째로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이것도 얼마 전에 새롭게 오픈한 콘텐츠인데 내가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고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신청할 수 있을 만한 복지 혜택들을 한 번에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37개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조건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셔서 나 이 조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은 수정을 하셔가지고 또 그거에 맞춰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거를 정말 다 신청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해당될 법한 좀 약간 큰 범위의 복지 혜택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서 자세한 요강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해보시면서 진짜 신청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뭐 눌러볼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뚝 눌러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이 뜹니다. 사이트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서 여기에는 개괄적인 대략적인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궁금하다, 나 진짜 이거 신청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링크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나 취업성공 패키지에 관련된 사이트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링크를 걸어놨고 밑에 복지자금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자금 콘텐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콘텐츠를 또 들어가 볼까요? 그래, 이렇게 드라이브와 신용만 오래 걸렸지 얘네들은 이렇게 후딱후딱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지영이는 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 다음 패밀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에 들어가면 이거 뭐 엄마 아빠의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는데 괜찮아. 어서 열리지 못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족 정보 몇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제 나이, 띠, 생년월일 이런 것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생일을 양력, 음력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야? 패밀리에서는 우리 가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나에 대한 정보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 띠, 생년월일 그리고 내 생일을 만약에 나는 양력으로 안 챙기고 음력으로 챙긴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음력으로 바꾸면은 그거에 맞춰서 나와요. 또르릉 이렇게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바뀌고 생일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뜹니다. 이게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생년월일 궁금하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은 음력 생일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력을 잘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 주위에도 아직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을 음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생일이 딱딱 얼마 남았는지 알기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생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친오빠가 있는데 여기에는 직계 가족만 표시가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오라버니는 나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나의 가족이 맞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밀리 콘텐츠에 또 핵심 기능이 있어요. 여기 밑에 학교나 보육시설 정보 조회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학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여기 이제 배너를 누르셔서 탭을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뭔가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돼. 좀 어린이집에 이제 보낼 때가 됐어. 좀 몇 군데 물망에 올려놓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데 궁금해. 여기에 대한 정보가.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일산 서구 이렇게 해놓고 거기가 뭐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뭐 이렇게 딱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지? 무슨 어린이집이 있을까? 아는 유치원 있으신가요, 과장님? 유치원 이름. 밝음? 그거 어디죠? 경기도예요? 아무거나 해보면 되나, 진짜? 그러면은 뭐든 될 수 있게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유치원 중에서 유치원 이름으로 희망 뭐 이런 거 엄청 많지 않을까? 밝음? 희망 검색해봐야지. 희망이 없대. 이런? 소망. 오, 있어. 그래,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떠요. 진짜 하나 얻어 걸렸다. 소망 유치원, 이렇게 뭐 사립인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건 뭐더라? 이거는 셔틀버스 운영하는지 아닌지. 여기, 이렇게. 기본 정보, 개원일, 원장명,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총 몇 명이나 있는지, 교직원 몇 명인지, 요런 거. 보험을 들어놨는지, 이 유치원 측에서 이 유치원에 필요한 보험들을 들어놨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시설이 교실 몇 개인지, 면적 어느 정도인지, 요런 것들까지. CCTV도 몇 개나 있는지, 요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5대, 뭐 건물 밖에도 한데, 여기는 그래도 안팎으로 잘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점검, 안전점검 이런 것들, 시설 점검 요새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아이들을 보낼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검 실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갈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또 뭐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지망 써서 내는 것들. 우리 학군에서 해당되는 학교들을 검색을 해보면서 여기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패밀리에는 이렇게 나의 가족에 관련된 것들을 패밀리 콘텐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초이스,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여 일하라. 우리 동네, 여기는 지금 저희 동네, 우리 동네 국회의원 분께서 지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으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얼굴도 이렇게 딱 나오고 있고, 뭐 초선인지 재선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약 이행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내세웠던 공약이 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의원 이력, 위원회 의원 이력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회의 출석률, 회의 잘 출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대표 발의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발의를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가 나오게 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이제 문의가 만약에 상용화가 많이 돼서 많은 정말 전 국민이 다 이용을 하는 그런 어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약간 감시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나를 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를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이 모니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오히려 모니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에 더 맞춘 법안을 발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도록 하려는 게 이 초이스 콘텐츠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맞춤형 법안을 좀 발의를 해달라 빽빽 소리를 지르는 게 힘드니까요. 이제는 모니가 상용화가 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출석이요? 감시받고 있으니까 열심히 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쉽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모니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이 회의를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찔려서라도 더 많이 가시겠죠. 그죠?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약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더 독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이제 타운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주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 이거 시세 너무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호로록 내려볼까? 아파트 시세 잠깐 보셨겠지만 아파트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호로록 내려오시면 우리 집 근처 사고 다발 지역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고 다발 지역 참 저는 청정한 지역에 살고 있죠?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나나 봐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빼꼼 나와 있는 우리 집 근처 성범죄자 정보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개인적인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출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기 총 한 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과 뭐 주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대한 정보를 타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운은 아무래도 우리 집 그 동네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동산 관련 측면에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 이제 매물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제 뭐 요 근래에 우리 집 근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이 타운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타운 콘텐츠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약간 그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이걸로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그런 취지를 아주 큰 뜻을 품고 있는 타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타운 콘텐츠까지 저희 8개 다 만나본 거 맞겠죠? 이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8개를 다 본 게 아니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디 보자. 커리어 헬스, 드라이브, 복지자금, 패밀리, 초이스 타운. 다 만나보았어요.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라고 만나봤으니까 우리의 오늘의 최종 목표 공유하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회사 조회는 저희가 아까 들어가 보지 못한 커리어 콘텐츠에 들어가시면 이것도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냥 주구장창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들 중에 하반기 공채 기업들이 뭐뭐가 있을까? 정보를 알아보자 뭐 이런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 조회 기능을 아주 2시간 내내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행 정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여행 정보는 이건 어디 이제 놀러 가고 싶으시다. 내가 어느 지역이 궁금해. 놀러 가야 되는데 지역도 안 정했고 뭐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이건 잠깐 볼까요? 여행 정보에 들어가 보면은 지역별로 관광지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언택트 해서 차박 가시는 분들도 있고 캠핑, 글램핑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영지, 캠핑장 이런 곳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경기, 인천, 서울 막 이렇게 지역별로 몇 가지씩 있는지, 만약에 경기도를 내가 궁금해, 눌러보고 싶어. 경기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시, 군별로 야영장이 몇 개 있고 관광지가 몇 개 있는지 크게 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만약에 뭐 의정부야 뭐 이러면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에 캠핑장 가고 싶어 하면 어떤 캠핑장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고루고루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한번 눌러보자. 김포시에 들어가 보면 야영지 이런 것들과 관광지 다 나옵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 중에 난 지금 그냥 캠핑장만 궁금해.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띡. 그러면은 이렇게 캠핑장만 쭉 나와요. 나는 캠핑 갈 거 아니고 난 관광지가 궁금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크박스 선택을 해가지고 관광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행정보 콘텐츠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공유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구나. 뒤로 가지겠니? 정말 요즘 같은 빨리빨리 시대. 이건 왜 이렇게 거북이인 것이야.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네. 예, 이렇게 다시. 그래서 new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공유하기 진짜 들어갈 거예요. 공유하기. 공유하기를 이제 눌러볼게요. 공유하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나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서류로 제출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기능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내 정보 공유하기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봤었던 이런 신용 일단 설정 변경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얘를 눌러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표시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갔는데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필요한 것들만 체크 해가지고 공유하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 일단 내 소득 정보는 좀 빼고 재직 정보, 이전 재직 정보, 다른 거는 뭐 아파트 시세 정보 아까 뭐 나온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표시한 정보들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신용, 이렇게 아까 봤었던 신용 점수와 등급, 그리고 밑에 카드 이용 금액, 대출 있으신 분들은 대출 연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커리어, 우리가 보지 않았던 커리어. 제가 지금 소득 정보는 숨겨놨어요. 이게 숨길 수가 있어요. 진짜 딱 전해줘야 되는 정보만 있으면 되지.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이런 거 떼우세요.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괜히 제 소득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TMI.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딱딱 보여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체크를 해제하셔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이렇게 현 재직 정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내가 이전에 어떤 정보들을 재직 회사들을 거쳤는지
이런 커리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현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뭐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겠지만 어딘가에 이제 진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때, 그럴 때는 이게 다 필요하겠지만 내가 구직을 하는 상황, 그럴 때는 이전 재직 회사 정보를 통해서 그래도 다른 데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총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여기 위에 딱 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고 뭐 헤드헌터나 그런 분들이 참고를 해서 입사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경력 사기치는 분이 그렇죠. 경력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니에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4대 보험에 근거한 정말로 내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만을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진짜 진정한 내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그 기업 측에서 헤드헌터한테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증되는 정보들을 딱딱딱딱 봐가지고 분류해서 필요한 사람들 쫙 입사 제안 딱 이렇게 될 수가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럼 구직자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 경력에 맞는 내 커리어에 맞는 그런 회사 쪽에서 입사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커리어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커리어 콘텐츠는 그렇게 보고 헬스 이런 거 건강검진 그런 거 때우세요 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위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정상 12건, 의심, 위험 0건, 0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결과가. 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희 회사 다른 직원분들, 특히 남성 직원분들께서 다채롭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러면 아주 그냥 컬러풀하게 모든 게 다 떠있겠죠? 분산돼서. 그리고 여기에 그 진료 내역 부분도 쭉 나오고 있어요. 타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 나올 것이고, 드라이브, 여기는 이제 차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유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제대로 된 정보가 뜰 겁니다. 차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차에 대한 정보가 딱 뜨니까 중고차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제 매물로 내놓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또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쪽 중고차 업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또 사기칠 것 없이 바로 이렇게 딱 입증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 활용을 하시라고 있는 겁니다. 운전 관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하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설정 변경을 통해서 내가 딱 공유해야 되는 그 부분만 체크해가지고 띄울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여기 밑에 공유하기라고 있잖아요. 공유하기 누르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딱 누르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유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 제3자와 나, 그 둘만이 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널리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 설정을 해놓는 것이죠. 예, 뭐 편하게 그냥 이제 이렇게 해놨다 치자. 그럼 이제 정보 열람 시간 제한 설정이라는 게 뜨는데요. 이것도 내가 저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주고받았다고 할지언정 나의 소중한 정보잖아요. 나의 개인 자산인 것인데 이게 또 막 이 사람 타고 어딘가로 막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확인하고 딱 끝날 수 있도록 열람 시간 제한을 설정을 해줍니다. 최대 한 달까지 가능하고 1시간부터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를 제공받을 당사자와 합의를 하면 되겠죠? 열람 시간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때까지 확인을 하고 정보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얘가 알아서 폐기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1시간 이렇게 해놓고 다음 누르면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지 이제 뜰 거예요. 이렇게 노로롱
공유하기. 이렇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고, 지금 이게 테스트폰이다 보니까 카카오톡이 없는데, 원래 카카오톡도 뜨고, 아이폰이신 분들은 에어드랍도 됩니다. 다 돼요, 다 돼. 어떤 형태로든지 막 블루투스, 막 어디 클립보드에 복사 막 다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하기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번호 입력. 번호. 나 번호. 예. 연락처 아닌데, 대화.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 메시지 어떻게 하지? 카톡이 없어요. 해. 못하네? 아, 블루투스를 해볼까? 카톡으로 보내면 네. PC에서 지금 카톡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카톡이 없어요. 아니 PC에 깔려 있잖아. PC에는 깔려있는데 얘한 예. 해. 그러면 블루투스를 해볼게요. 블루투스 제 블루투스 이거 허용이 잘 되어 있는 거 맞겠지? 데스크탑 아닌데 내 블루투스 뭐냐? 왜 안 뜨지? 카일라 아이폰 왜 안 떠? 떴다. 와. 왜 전송이 안 됐어? 자, 다시 한번. 얘랑 지금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다시 블루투스. 카일라 아이폰. 된 거야, 만 거야, 뭐야. 아무것도 안 뜨는데. 블루투스가 전송이 안 되지, 왜? 당황. 이 폰과 제 폰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이 폰의 이름은 또 뭘까? 보여드리고 싶어! 극적. 어떡하지? 그냥 내 핸드폰에서 모니를 들어가서 내 카톡으로 공유하기를 해서 그 공유된 창을 보여드리면 되나? 그렇지. 내 거 줄게. 여러분 꼭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공유하기가 근데 저희도 맨날 여기에서 이제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막 거치면서 카톡으로만 서로 막 전송을 해봤지 갑자기 에어드랍이 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에어드랍으로 아이폰 쓰는 분들이라면 에어드랍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에어드랍 참 신박했습니다. 에어드랍이 된다는 건 놀라웠어요. 모니가 참 신세대예요. 그럼 사장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보도록 해요. 따란. 어디 보자. 벌써 3시 42분이잖아?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래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느라고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 드디어 내일 하루 출근하면 다음 주는 이틀만 출근하면 쉰다. 여러분 추석 연휴에 다들 뭐 하시나요? 전 집에만 있겠죠? 깔깔깔. 이번 연휴에는 웬만해서는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워낙 TV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들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좀 자제하는 그런, 와우, 왔다! 공유하기, 비밀번호! 111111 말하지 않아도. 혹시 모르니까 내 거 저기 나오면 안 되는 거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신용 점수와 등급. 아이, 되게 높으시다. 에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제 모니 화면 다 보셨죠? 이제 모니, 네, 이건 안녕. 여기로 와서 제가 받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볼까. 여기 위에 카톡, 뭐, 별거 없지만, 이렇게 저희 과장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이렇게 공유하기 보내주셨어요. 예. 와우.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신 거였구나? 네. 여러분, 다 보였어요. 이 컴퓨터에는 카카오톡이 있다라는 걸 잊고 있었지 뭐예요? 아하, 예. 자, 일단. 이렇게 이것부터 보여드려야지. 짜잔. 자, 보시면요. 저한테 내 얼굴. 그럼 얘기요.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링크가 전달이 돼요. 공유하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 얼굴 내 얼굴 잠시 저리가 이렇게 인터넷 창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비밀번호 이제 둘이 공유한 비밀번호가 있겠죠? 눌러요. 그럼 이렇게 따란! 와우, 나도 컴퓨터 화면으로는 처음 보네. 오, 따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공유된 정보 이렇게 막 체크해서 보내주신 것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신용 정보와 신용 등급과 뭐 카드 사용 이거 이용 금액, 커리어 총 경력이 10년이나 되셨어요. 예. 반올림 하면 11년이네요. 이래서 반올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0년 6개월이나 되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헬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처럼 모두가 정상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뜹니다, 이제. 정상 몇 건, 의심 몇 건, 위험 몇 건.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어떤 항목들이 정상인지, 뭐가 의심인지, 뭐가 위험인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하. 하운, 뭐 아까 아파트 시세 이런 것도 거래를 안 하나 봐요. 운전 관리, 모범 운전자시래요. 야호. 무슨 소리신지 원. 그래서 여기에 밑에 범칙금도 낸 게 있는지, 과태료된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제3자에게 내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나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람 가능 시간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짝짝짝. 이게 바로 헬스가 너무 크다. 진짜 막 의심 한 건이고 나머지 다 정상이었으면 제가 진짜 위험이 왜 이렇게 많으시죠? 절레 저랑 함께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래요 또?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신용 등급이랑 점수랑 되게 높으세요. 1000점 만점에 922점이면 이건 짝짝짝이지.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저희의 아주 핵심 기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공유하기 기능이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를 열심히 활용을 하세요. 이게 진짜 모니가
상용화가 되고 정말 널리 알려져서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가 정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편하고자,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한 거에 편리하고자 모니를 이용했다면 나중에는 이 모니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한테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모니에 연애하는 분들한테 적극 권장하신대요. 이게 진짜 공유하기 기능이 오픈이 되니까 다들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남자친구의 정보 빨리 공유해라. 그렇죠. 서로 공유해라. 결혼하기 전에 다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쵸. 진짜 근데 뭐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나는 몰랐는데 막 나의 남자친구나 나의 여자친구가 막 신용등급 바닥이야. 막 8등급, 9등급 이런 나는 몰랐는데 헬스 공유 받았는데 막 의심, 막 위험 막 5건, 막 6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막 대출, 연체 막 이런 거 엄청 많고 이러면 계속 예.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그런 경우들은 근데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가끔 이렇게 커플들 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 믿지? 나 진짜 돈이 얼마 필요해서 그러는데 진짜 내가 바로 갚을게 얼마만 빌려줘? 라고 해서 그래.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니까 이러고서 그냥 턱하니 빌려줬다가 갑자기 잠적 이렇게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럼 그래? 그래도 이게 너무 정리미 없이 생각하지는 말고 우리 그 전에 모니를 한번 공유해볼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 신용 정보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떳떳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 봐 진짜야 이렇게 되겠지만 튕기는 사람이라면 공유를 안 하려고 하겠죠. 이번에 카드값이 좀 모자라서 이번에 대출을 너무 많이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핑계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모니를 통해서 객관성으로 따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원래 여기 살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모니 공유하기를 통해서 진짜 사는 데가 거기가 아니었어. 사기였어.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게 연애할 때 적극 권장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꽃뱀과 제비를 거르기 위해서 이 기능은 널리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듣다 보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진짜? 이게 뉴스에서 접할 때는 에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라도 확인을 하시면 나에게 이루면 이루었지 이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사실 거기에 가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이것저것 서류 다 요구하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을 해본 적은 없으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인 만큼 이게 진짜 그 사람의 객관성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모니를 통해서 사실 결혼정보 업체에도 지금은 서류 떼려면은 진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여기에서 이 서류 떼고 저기에서 저 서류 떼고 여기 저기에서 막 정신없이 서류를 모아서 제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모니에서는 앱 하나로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공유하기 한번 띠 얼마나 쉬워요. 요즘에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냥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편리하게요. 널리 나를 이롭게 하라. 오늘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의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푸어였어, 알고 보니까. 카푸어.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남자를 딱 만났는데 어머 이 사람 차 벤틀리야, 어머 포르쉐야, 대박 막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대출 막 이따만큼 저당사지. 저 당장 근본 교회. 그런 카푸어들도 이제는 모니를 통해서 걸러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약간 허세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걸러야 합니다. 아시겠죠? 모니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정말 유용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모니에서 정말 약간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정말 널리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능이 이제 정말 오픈을 하게 돼서 저희가 하루를 날 잡고 여러분들한테 심도 있게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유하기, 나를 증명해야 할 땐 나의 데이터 공유하기라고 제가 그래서 방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왜 제목이 이거였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모니의 홍보대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우, 오늘 진짜 역대급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쉼 없이. 케이크를 2조각을 먹었지만 이 칼로리는 오늘 이미 다 소모된 것 같아요. 나의 이 떠듦으로써. 원래 이 말하는 거 자체가 엄청 칼로리 소모 많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활동량이 없으시다면 어디선가라도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칼로리 소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는 헬스 콘텐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약간 건강 지킴이, 건강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내일이 헬스 콘텐츠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저희가 헬스 콘텐츠의 그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벌써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근데 많이 되기는 했어요. 내일이 아마 8탄인가 그럴 거예요. 8주 동안 제가 2달에 걸쳐서 해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모니의 헬스 콘텐츠를 확인을 하시면 내일 마지막 아닌데요? 뭐, 지난번에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시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장질환도 아마 또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간장질환 검사도 예전에 한번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걘 정기 콘텐츠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 마지막 하나, 흉부질환, 폐암, 폐결핵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인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저의 얼굴 마지막으로 보러 간다 생각하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사람들 채널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모니에 대해서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그리고 저희의 지금의 모습도 물론이고 앞으로의 그런 우리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모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모니가 유용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몸소 체감을 하셔서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뭐 이런 거 할 뻔했어요. 정기 콘텐츠 촬영할 때도. 그러네요. 이거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의 라이브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여의도 사람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누르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목요일 마무리 잘하세요.